자, 예제 2번 풀어봤어요? 자, 직선 y는 2 마이너스 x는 길게 마이너스 이런 게 많이 나와. 그 역함수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그 2x, 로그 3x 나오면 사실 그 역함수도 사실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우선은 지금 2x, 3x 있으니까 3x가 좀 더 아래쪽이고 위에 2x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파악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제 밑에 첨가로서 x1, x2, y2 뭐 이렇게 있으니까 막 헷갈려. 그래서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안 헷갈리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로그 2x는 자, 얘가 2일 때 1이에요. 2일 때 1. 로그 3x는 3일 때 1이에요. 그래서 로그 2x, 로그 3x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문제 있는 건 2-x니까 여기 찍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요 앞쪽에서 만나는 이 점이 x1, y1이고 당연히 x1 더하기 y1은 2가 돼요. 그다음 요 점이 x2, y2, x2, y2가 되고 x2 더하기 y2는 2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냥 그림으로 x1하고 x2는 어떤 게 더 커요? x2가 더 크죠. 그럼 y1하고 y2는? y1하고 y2는 y1이 더 크게 돼요. 그리고 그림상에서 여기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1보다 크다고. x1, y1이 1보다 크니까 당연히 y1은 반드시 1보다 작아요. y1, y2는 전부 다 1보다 작게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선은 x1이 y2보다 크냐 당연하겠지. x1이 1보다 크니까 요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x2-x1과 y1-y2 요거는 x2-x1하고 y1-y2는 어떻게 할까? 요건 넘겨주면 돼요. x2 더하기 y2는 x1 더하기 y1이다. 당연히 이렇게 같은 걸로 해결이 되겠죠. 오케이? 이 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기억과 니은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디귿인데 x1 곱하기 y1하고 x2 곱하기 y2인데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지. 사실은 y2가 y1보다 작아. x2는 x1보다 커. 딱 이게 저게 크다라고 이길 수 있느냐. 넣어보는 방식도 있어. 이 관계를 넣어보는 방식도 있고 뭐 빼보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x1, y1은 x1하고 요 식을 넣어주면 2-x1이잖아요. 여기는 x2하고 2-y2잖아. 2-x2잖아. 그러면 요거는 x-2-x니까 이게 0,2가 있고 이렇게 있는 요 위의 점이야. 저기. 요 위의 점인데 x1은 여기 있고 x2는 여기에 있지.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야? x1이 더 큰 거죠. x1의 함수값이 더 큰 거잖아. 1보다 큰 상태에서. 멀어질수 뭐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방식은 하나 둘이 있지는 않아요. 뭐 넣어보기도 하고 뭐 추정을 해서 대충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차 함수로 보는 법도 있고 뭐 여기처럼 면적으로 해서 보는 법도 있고. 여기 이제 날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차 함수로 보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디귿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런 거 통상적으로 보면 디귿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 그러니까 디귿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결국 이거는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물론 현장 시험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보고 그럴싸해서 그냥 된다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현실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최대한 연습할 때는 저걸 추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면적처럼 보면 y1 빼기 y2가 x2 마이너스 x1하고 같고, 근데 x1은 y2보다 크니까, 그러면 색칠한 두 사각형 중에서 이거하고 이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x1, y1이니까 여기가 지금 x1 해당되고 여기 높이가 y1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x2에 해당되고 y2에 해당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거의 면적에서 비교를 할 때 이 공통분법을 요거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 마이너스 y2잖아요. 여기는 이게 y2고 여기 x2 마이너스 x1이잖아. x2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저기는 x1 곱하기 y1 마이너스 y2고 여기는 y2하고 x2 마이너스 x1이지. 근데 x1 y1하고 마이너스 x1 y2하고 여기는 y2 x2하고 x1 y2 이렇게 되는데 둘은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게 더 커요? 지금 처음에 주어진 거에서 x1이 y2보다 크잖아, 그지? 지금 x1이 y2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지? 지금 여기와 여기는 같다는 거잖아. 네. 그게 뒤에는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더 길다. 요 부분이 더 기니까 x1이 요거보다 더 기니까 요 폭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림을 후지게 그려서 그러는데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길이는 같은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다. 그럼 따라서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x1, y1이 더 크다는 거지. 오케이? 기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제 근데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쉽진 않아 이게. 응? 자, 뒤쪽에 팁을 봅시다. 1번, 그래프를 그릴 때 격자와 함께 정확하게 그리면 쉽게 판단되는 보기가 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처럼 격자를 정확하게 그리면 기억은 보자마자 설명을 알 수 있고,
로그 EX가 1, 2, 기본적인 찍어두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립니다. 자, 두 번째, 길이, 좌표, 넓이, 기울기 등으로 해석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좌표, 넓이, 기울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할 때 길이, 이거 좌표, 그다음에 또 넓이, 기울기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넓을지, 기울기가 어떤 게 더 클지, 좌표가 어느 쪽에 더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위일지 아래일지, 어디가 더 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x1, y1이 x2, y2보다 크다와 같은 부등식 해석할 때 x1, y1을 넓이로 해석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변인 x2, y2 넓이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위 문제의 경우 x1, y1, x2, y2가 유사하게 생겨 즉시 넓이를 해석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의 경우 한쪽이 의미하는 바는 쉽게 보이지만 다른 한쪽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좌변이 넓이이면 우변도 넓이 쪽으로 바꿔 해석하려 노력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 범주여야 대소 비교가 편하기 때문에 항상 좌우변을 동일 범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넓이면 여기도 넓이, 여기가 좌표면 여기도 좌표, 길이면 길이, 기울기면 기울기. 근데 문제에 많이 쓰이는 거는 넓이와 기울기들을 많이 씁니다. 자, 네 번째, 의도적으로도 기역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기역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가르쳐줘. 책이 달라요. 82페이지. 자, 날개 읽어봐. 저요? 응. 당연히 각 범위가 따로 노는 문제도 존재한다. 수능의 풀이에 있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없음을 무시하죠. 근데 반드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있어. 반드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의 반드시를 만드는데 난 반드시 이렇게 해본다. 그러니까 나의 반드시는 뭘까요? 나의 반드시. 그래요. 그린다. 정확하게. 그게 일본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반드시는 뭐냐면 그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는데 같은 범주로 해석을 한다. 넓이로, 길이로, 좌표로, 기울기로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처럼 기니디 문제는 보통 치사하게 기억이 틀린 경우는 없어요. 진짜 드물어. 또 기억만이 답인 경우도 드물어.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야. 일반적으로야. 그러니까 기억을 맞는데 맞다는 걸 증명해 봐야 돼. 그래서 맞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니은 디귿도 파악을 한다. 그래서 요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합답형 문제라든가 요거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과 비슷하게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 많이 풀면 머리 아파. 그래서 요것도 가끔 풀 때 한 두 개 정도씩 고민해보고 2개 정도 고민하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지 거기? 너희 쪽으로? 핵심? 그래프. 그래프 방정식 핵심 몇 페이지? 87. 87? 자, 그리고 예제 1번, 예제 2번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여기 그림을 줬는데 제발 얘기하시면 이거 그림을 좀 따로 그리세요. 따라 여기 있는 거 보고서 하지 말고. 그리면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 첫째, y 2로그 2x. 2로그 2x는 뭐지? 로그 2x를 2배만큼 이렇게 늘린 거야. 네. 그 다음에 2x-3 이건 뭐야? 2의 x를 3만큼 이동한 거예요. 3일 때 1이 되는 그래프라고. 그래서 그려서 만나는 점을 x축의 평행한선을 하나 그어서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d를 찾고 c를 찾고. 근데 만약 ab가 2이면 그리고 bd가 2이면 ab가 2이고 bd가 2이면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그 관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AB가 2고 BD가 2니까 B를 중심으로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D를 중심으로 찾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A나 B를 중심으로 찾아요. 근데 B가 같이 겹쳐 있으니까 B를 중심으로 찾아보자. 그러니까 B를 T, 2의 T-3, 2의 T-2라고 하면 A는 뭐가 되겠어요? T-2가 되겠죠. 응? 그리고 D는 얼마가 되겠어요? 2의 T-3 더하기 2가 되겠지. Y좌표. 그래서 추적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 줄 읽어봐. 예제 1번. 예제 1번에서 문제 듣게 될 핵심은 무엇인가? 이제 1번의 문제에서 느껴야 할 핵심은 곡선 y는 2 로그 2x의 2x는 점 a, d에 대하여 점 a의 좌표를 a, b라 하면 점 d의 좌표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2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2번에서의 핵심은 됐어요. 1번만 읽으면 되죠. 1번만 했으니까. 이것처럼 자기 나름의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B를 중심으로 찾았을 때는 아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를 중심으로 하면 B는 A 더하기 2가 되겠고 D는 A 더하기 2, B 더하기 2 이렇게 찾았겠죠. 그죠? 근데 원래 관계식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A, B라고 놓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근데 선호도인데 나는 사실은 이제 직접 관계식을 넣는 걸 보통 더 선호하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A, B로 놓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쪽으로. 자, 예제 1번과 2번을 풀어보세요.